않고 또 의회로부터 의회 일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는 경남도 의회가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뜻을 대의하는 대표기구인 또 의회가 불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심의를 앞두고 도민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는 불경 특별연합 폐지 투약안에 대한 행정 예고로 도민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167건의 도민 의견서에 대해서 불수용 답변을 친절하게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당초도 의회가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대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영원하면서 오늘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위원장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지역위원장이신 전 허성무 창원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의창구 지역위원장이신 김지수 전 경남도 의회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회원구 지역위원장이신 송순호 전 도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영 양산을 지역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대 전 창원시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류경환 경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11대 경남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상훈 11대 경남도 의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영준 도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손덕상 도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하기남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지양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불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에 관심을 가지신 언론사 담당 기자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참석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기획부정실장님은 부담스러우셨는지 불참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관하신 유경환 경상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경환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좀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일로 이렇게 만나야 될 텐데 반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특별연합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발의가 되어서 14일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날 15일날 본회의에 상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에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정상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쪽 의원님이라도 우리가 주최할 테니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만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참석하는 걸로 들어있어서 오시나 보다 했는데 기조실장님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공청회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
도민들의 의견들을 묻지도 않고 진행한다는 것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 일방적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해서라도 우리 공청회 개최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경남도당과 함께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쪽 공청회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보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과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내용을 좀 알려서 14, 15일 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몇 명 안 되고 힘이 많이 약합니다만 의회 내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대한 또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경남도 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이창구 지역위원장님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창구 지역위원장 김지수입니다. 불경 메가시티로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죠. 불경 메가시티 논의를 하고 실제로 특별연합 출범까지 저희가 총 4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서 법과 그리고 제도와 조직 정비에 많은 시간을 도청과 도의회가 썼고요. 그 과정 중에서 도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도민 공청회도 여러 번 진행했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신순정 센터장님께서 그때 육회 추진단에 계실 때 저희 도의회와 함께 도민 공청회를 여러 번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불경 특별연합이고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내년 1월 1일 출범인데요. 이것이 올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경남도청에서 처음 기자회견한 게 9월 12일이죠. 예,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왔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을 뒤집어 엎는 식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애써서 노력해 왔던 것처럼 우리 박완수 경남도정에서도 이 판을 이 물꼬를 바꾸시려면 적어도 저희가 노력한 것만큼 경남 도민과 이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불경 메가시티 판을 엎는 이 시점에 사실은 저희 불경 메가시티 진행 과정을 벤치마킹한 인천과 그리고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은 오히려 더 열심히 지금 메가시티 특별연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선 자가 가장 나중자가 되는 이런 좀 참혹한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의회에 계시는 우리 네 분의 도의원들 정말 힘차게 좀 투쟁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경남도가 좀 전향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만도시 창원특례시장을 역임하신 허성무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승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당원 동지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일본의 간사이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불경 행정을 특별연합을 만들겠다고 했던 데는 사실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갖는 경쟁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1극 서울 중심의 경제가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동경 경제권, 간사이 오사카 경제권,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은 텐진, 베이징 경제권, 상하이 경제권, 그 다음에 강수 경제권, 대만 경제권 따로 빼더라도,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 경제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경쟁하고 이것들과의 경쟁력에서
수도권 하나만이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모든 경쟁 대상들과의 비교 우위를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불경 경제권이 갖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갖지 못하는 그 경쟁 비교 우위를 더 강화시켜서 국가적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글로벌한 경쟁에 있어서 불경 특별연합이 꼭 필요한 그런 국제적인 요구가 하나가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지방이 다 피폐해가고 있기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도권과 같은 그걸 하나 만들므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도 이끌어가자 하는 그런 국제적 글로벌한 부분과 국내적 부분 양 두 개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최소한 인식이 기반이 되고 그 바탕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해왔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국민의힘도 다 동의했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지방 권력이 바뀌니까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건 역사의 저는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금 김지수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이 우리 지역을 다시 퇴보시키는 퇴행의 한 모습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을 파괴한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심판 받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때 이것을 파괴한 그자들이 얼마나 지역을 후퇴시켰고 지역을 배반했고 나아가서 국가를 배반했는지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심판해야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오늘 한 번 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촉구하고 또 도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오늘 여론을 한 번 더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또 2부 진행 후에 또 청해 듣는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은 11대 때 불경 특별연합의 수관 상임이었던 경제환경위원장을 역임하신 박준호 11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께서 맡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발표자로 참여하실 분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11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이번 기회에 맡았던 박준호입니다. 불경 특별연합 해당 상임위였고요. 또 불경 세계단체의 규약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의자로 함께했던 당사자로서 오늘 불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에 대한 경남 동민 공청회를 저자를 맡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격은 공청회라는 성격인데요. 그 취지에 맞게 발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토론은 발표하실 분들은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방청객 여러분의 발언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해서 60분 내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발표하실 분을 먼저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법적 절차와 합법과 불법이라는 주제고요. 늘 경상남도 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하기만 변호사님, 네.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예, 저는 법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맡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토론에는 법률은 그 10개 중에 뭐 0.5개 내지 1개고 우리는 다 정치적 행위를 위해 모이는 곳이니까 저는 그 정도의 법률 견해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방향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초광역 경제 동맹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한다고 해서 두 가지 방점입니다. 부산 경실련 같은 경우는 초광역 경제 동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그 199조에 분명히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만들어서 도의회가 의결하고 행안부가 승인하면 그리고 구성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이게 성립이 되는데 초광역 경제동맹에 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무효를 추진한다는 그런 형태의 무브먼트가 부산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부울경 그 폐지 규약안을 올린 것, 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또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법적으로 저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규약을 도의회가 의결하고 행안부가 승인하게 되면 그 성립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 법인 형태로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법인이 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입은 했고 다 만들었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게 아닌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해산이라든지 또 탈퇴 이 개념에 지금 이제 우리가 포섭이 될 수가 없고 마치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임신을 했는데 태아이지 아직까지 출산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그 저들의 그 하는 행위가 규약 폐지한 이것은 태어나는 그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려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절차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신뢰의 어떤 원칙이 위배가 돼가지고 재량권이 엄청나게 줄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법에는 또 의회 또 구성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고 또 규약을 결의하고 승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설립한 이후에도 규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하는 것까지 갔다가 안 하겠다는 것 자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무효나 취소 소송으로 붙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법률만으로 뭐 재판 방청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주 의료원 폐업 때도 다 같이 무브먼트를 했고 그 뒤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공공의료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주민들의 뜻은 어떠한 건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변호사로서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떤 법적 쟁성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저희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판이 있어서 저는 좀 먼저 이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장이 이제 이석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석하시면 법적 절차와 검토사항 그리고 현실적 사항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기나 교수님께서 토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먹고 사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 및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지양 집행위원장님께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바라보며라는 주제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이지연입니다. 켜졌지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1층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거 또 결국 의석수로 밀어붙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패싱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시대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패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그 경상남도지사 취임 이래 일련의 정책들과 법안, 주로 폐지 법안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법안들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여태까지 시민사회단체하고 함께 쌓아놓았던 이른바 얘기하는 민관 거버넌스, 혁신은 일단 깨고 본다. 혹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던 부분들도 일단 흔적 지우고 본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게 경상남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온 양산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우기에 바쁜 이런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불경 특별연합 폐지 귀화간의 행정예고 당시에 167건이나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국민 의견들을 불수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근데 예견했던 수순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시민사회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틱소리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 생각으로 사실 밤에 이제 울분으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초등학생이 그린 한반도 그림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요, 그냥 남한 북한 갈라놓고 남한에는 서울만 있고 나머지는 시골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지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골이에요.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 청년 유출로 있는 지역 공동체의 위기, 지역 소멸, 경상남도에 웬만한 시는 다 지역 소멸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을 마친 제가 완치에 있으니까요. 집행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고3들하고 지금 이별 준비 중입니다. 공부 좀 했다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인서울 다 가고요. 지금은 다 같이 이제 송별회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청년 실무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안 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일하면 지원하겠다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벌렸습니다. 저희도 신청했거든요. 서울시에다가. 그런데 양산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산은 저희는 시라고 생각했는데 촌이었던 거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소멸의 시대에서 어디에 거주하든 주민생활의 격차가 최소화되는 나라이고, 청년들이 서울만 바라보고 목을 좀 길게 빼고 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불경특별연합에 대한 기대가 시민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경상남도지사는 현재 추진되는 특별연합이 비용 낭비이고 실익이 없어서 행정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역시 선거 과정에서 불경 특별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논의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아까 김지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델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약을 했죠. 이게 120대 국정과제에서 10번이나 언급돼 굉장히 하중 있게 굉장히 크게 언급된 거였는데 이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보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찍소리 할까봐 이게 행정감사, 재정감사로 지금 억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행정감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탈 털리는 거죠. 털리는 수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민주시민교육 이런 자 들어간 거는 전부 다 흔적 지우기에는 진짜 빠른 속도다. 눈 깜짝하면 벌써 폐지돼 있고 눈 깜짝하면 그거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빠른 속도의 진행 속에서 우리 이렇게 공약했던 이 특별연합의 부분들은 왜 모른 척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경남의 표심은 굳건하다. 잡은 토끼다. 더 이상 먹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각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경상남도는 그 재발 행정 권한과 자율적 재정권이 미흡하다라고 표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산이 내면 속내는
아 이거 결국 부산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부산 빨대국기 아니냐 이런 속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으로 물꼬를 트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4년간의 기나긴 이 여정 동안에 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행정통합과 같은 고난도,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 가능한 일인가? 사실 22년 지방선거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대구 경북이 단일단체장, 단일의회를 선출해서 정치 행정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목도했는데 지금 이게 행정통합이 가능하다, 그것도 불경이 가능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속이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시민사회가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에 공들여서 만들어왔던 공론화 과정이, 수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 참여의 과정이 패싱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말이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정치적인 시혜를 풀 때니 개돼지와 같은 우매한 너거는 그냥 따라와라, 옳은 대로 따라와라 하던 시대로 회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시민사회 단체 지역에서는 드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야말로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 거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없었고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고 그런 걸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 35조 부울경 특별위원 규약 이거 내팽개친다는 것은 아까 인사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원의 지부를 듣고 있고요. 양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가끔 부산으로 문화생활을 하러 갑니다. 갈 때마다 참 껄끄름하게 갑니다.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기웃기웃합니다. 그래서 이런 얕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루어가서 행정통합까지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 치열한 공론화 과정, 정말 그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치열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 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우기 바쁜 시대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우기 바쁜 시대, 또 수기 과정이 생략된, 수기 과정이 없는, 특히나 경상남도 의회를 보면 조례 정비특별위원회가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들여다보면 조례들을 많이 폐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데요. 방금 우리 이지양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이지양 경남 시민사회 단체 연대의 집행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이어서 동북아 시대 주축도시 건설의 기회를 놓치다라는 주제로 토론하시겠습니다. 제11대 경상남도 의회에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또 여러 우리 또 행사 주축을 또 경상남도의 청년을 대변했던 신상훈 전 의원님께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역시 같이 의정활동을 하니까 소개가 화려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직전 경상남도에서 4년 동안 청원도 의원을 지냈던 신상훈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께서 4년 동안 청년을 대변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진영희 창원시 의원님께서 계시고 주제도 앞서 그 발표문을 제가 미리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하고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청년 부분을 최소화하고 앞서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께서 주제로 말씀해 주셨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동북아시아에서 중추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한 정치인의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연말이잖아요. 12월이 됐고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송년회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또래 지인들과 송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 만나면 꼭 즐겁게 술 마시다가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서울로 간대요.
이번에 취직이 돼서 서울로 간다. 이런 내용을 거의 매번 송년회 때마다 자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송년회 이별을 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청년의 인구 유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로 좁혀보면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 돈은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거든요. 불경 메가시티, 불경 강력특별연합이 기존의 계획대로만 진행이 됐다면 35조 원이라는 예산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저희는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갈 때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우리 경남이, 우리 불경이 좀 더 나아질 도시가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 주제는 이어서 이제 진영희 의원님께서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서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 간사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사이 연합, 관서지방의 수도라는 지명으로 불립니다. 거기에 중심 도시가 오사카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간동지방의 중심 도시는 도쿄가 되죠.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관서지방과 간동지방을 따로 놓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각종 경제 지표가 이미 일본의 경제 지표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진국 탈락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G7에서 확대가 되는 G9이라든지 이곳에 들어가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왔습니다. 그러니 경제권도 일본처럼 간동지방과 간서지방으로 나눠지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조금씩 분리가 되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불경광역특별연합이 원래 취지대로만 실행이 됐다면 정말 남부 수도권까지 확장돼서 일본의 간사이 연합처럼 그 정도의 저는 확장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2020년 도쿄 올림픽 기억하시죠? 이때 우리나라 국내의 다수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과 호텔들이 기대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일본은 국내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에서 오사카랑 서울을 왕복할 때 3-40만 원을 기본적으로 내는데요. 우리나라 LCC 저가항공사 비행기를 이용을 하면 왕복 10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시기라고 가정을 해도 15만 원, 20만 원 정도면 일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없었다면 꽤 많은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도쿄가 아닌 부산이나 서울에서 숙박을 하고 경기만 일본에서 관람을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계획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불경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역할이었고 불경 광역특별연합이 실현이 돼서 800만 도시에서 1000만 도시가 되는 그런 정말 중추적인 메가시티가 됐다면 우리 관광 특수 또 충분히 누릴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경남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국내 관광객 수는 4위 정도 됩니다. 꽤 높은 거죠. 4, 5위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9위 정도로 쳐집니다. 9위에서 10위 정도가 되는데 이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경남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5조 원의 우리 불경 광역특별연합이 됐을 때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되었던 예산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있는 부산에도 IC가 하나 더 생기고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통망이 제대로 자리가 잡아졌다면 그랬다면 정말 경남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광면이나 특수를 누릴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정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합동 추진단만 사례만 놓고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경 3개 시도에서 공무원분들이 파견이 돼서 25분이 울산에 있는 합동 추진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상 불경 광역특별연합이 폐지가 되면서 이분들도 이제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부산시 박형준 시장께서 경제동맹의 사무실로 좀 사용하겠다 축소해서 사용하겠다면서 부산시로 이 사무실 이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법적 절차로 만들어진 사무실이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조 원의 예산 역시 행안부로부터 부울경 강력특별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35조 원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예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박한수 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날 취임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통이라는 단어를 총 7번 사용하셨고 도민이라는 단어를 12번인가 13번 사용을 하셨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하셨고 소통을 7번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잘 하겠다. 도청 공무원들과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기업과의 소통을 잘 하겠다는 내용으로 7번이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번 부울경 강력특별연합의 도민 의견 167건 다 불수용하셨고요. 청년센터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와의 소통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도내에서 청년센터에서 열심히 그 직원으로 일을 하셨던 우리 센터 직원들에게도 일말의 소통 없이 3일 전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취임사 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도민들과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 들으신 것과 같이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를 이제 부산시로 옮기겠다고. 이제 부산시에 빨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특별연합을 반대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 그리고 빨대 효과, 실익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만 그러면 실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중심주에 둔다고 해서 실제로 사무소의 위치는 경상남도에 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경상남도에 본부지를 둘 수 있는 사무소를 굳이 부산까지 옮겨가면서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신상훈 전 의원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특별연합을 만들 때에는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의회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따져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의회가 주축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의회가 공동으로 규약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게 사실상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반대로 돼서 자치단체장들이 마치 의회를 지시하는 것처럼 먼저 발표를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고 그것을 받아 안아서 의회가 이렇게 규약안을 폐지 규약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의회도 이게 민의를 반영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현 정원시 의원이시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꼼수로 무산시키고 지방 분권을 막고 있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나서서 하고 계십니다. 진형이 정원시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영익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저도 오늘 토론자로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이야기를 고민할까 하다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필요한 이제 큰 이유를 좀 청년층 입장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부울경 특별연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 부울경 특별연합 핵심 사업에는 그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울경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스마트 인재 집중 양성과 같은 이런 사업들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인재로 양성한 다음에 우리 지역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당연하게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부울경 지역 기업에도 질 좋은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청년 인구 유출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BNK 경남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을 향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이 바로 부울경 동남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부울경 동남권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간 청년 인구는 28만 명으로 전국에서 유출 규모가 가장 큰데요. 특히 20살에서 29살 사이에 있는 20대 청년은 무려 18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사실 청년이 없으면 기업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또 분석을 내놨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 현상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핵심 기업도 지난 10년 동안 유출되면서 우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권역별로 이 잠재력을 살펴보면은 6개 권역 중에 우리 지역이 성장 잠재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업이 감소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부울경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졸업자들의 이동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 부울경 특별연합 차원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고 하면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고등학생이 우리 권역 내 대학으로 진학해서 잔류하는 비율이 전체의 70%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대학생이 우리 권역 내 기업으로 취업해서 잔류하는 비율이 무려 전체의 80%에 육박한데요. 이러한 이동 추이를 볼 때 메가시티 차원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산업 분야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면은 청년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그리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 역량이 결집한 부산과 다양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구축된 경남,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여건이 구축된 울산, 이처럼 지자체 간의 여건과 강점이 고려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되어야 사실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경남, 그리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이동성이 강한 청년의 특성을 수용한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우선 청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이동이 활발한 세대인데요. 내가 받고 싶은 교육 또는 내가 누리고 싶은 문화,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뿐만 아니라 뭔가 다양한 이유로 활발하게 이동을 하는 세대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이 더 심했다는 사실이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면은 왜 집 근처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주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수도권에 가면은 이제 경기도부터 그 다음에 서울까지 하루 만에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교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핵심 사업으로도 광역교통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결국 광역적 차원에서 생활권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특히 도로나 철도 부분 사업과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그리고 1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같은 사업은 결국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한 이유고 분명 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한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뭔가 정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사는 청년들, 그리고 경남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이상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성이 강한 청년의 특수성을 수용한 부울경 메가시티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주제로 토론해 주신 진형익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생쌀로 비빔밥을 만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행정통합을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당시에 행정통합을
참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민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진한 사업들, 쉽게 얘기하면 교통, 교육, 산업, 그리고 관광 큰 꼭지를 가지고 우선 먼저 사업을 진행해보고 그 이후에 행정통합 형태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준비 단계에 이르는 건데 준비는 하지 않고 바로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특별연합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 최근에는 부산시에서 그 의회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재영 특별연합 사무국의 사무국장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1200명의 세계일보에 나왔죠. 1200명의 부울경 시도민들께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답니다. 지금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행정통합보다는 특별연합이 맞다는 게 10%나 더 그것이 맞다고 도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조차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라는 주제로 11대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으셨고요. 네, 송순호 지역위원장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2023년 1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상남도의 집행기관의 장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런 공청회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이죠. 부울경 각 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규약을 각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4월 18일 행안부에서 승인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설치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4월 19일 날 행안부와 부울경 특별연합, 부산, 울산, 경남 3개 자치단체가 중앙부처 12개 부처와 이런 협약을 맺어요.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대상 분권 협약서, 그리고 부울경 초강력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 이렇게 이제 각 3개 자치단체장이 양해각서를 이제 맺어서 거기에 부울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70개 사업에 35조 원을 부울경 특별연합의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부울경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남기겠다는 중앙정부와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경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조 원, 결산까지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35조면요. 경남의 1년치 예산이 한 9조 정도로 잡으면 한 4년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양해각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경남으로 보면 굴로목이죠. 또 경남의 여러 가지 지역 이제 분권, 또 지역 소멸, 또 청년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들을 많이 개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경남에 약속된 건데 이 약속을 집행기관의 장이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판을 뒤엎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신이나 헌법 정신에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성이 돼요.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민의 대의기관은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고 의회가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의결한 사항,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것을 집행기관의 장은 이것을 집행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고 당연히 집행에 책임이 있는 거죠. 집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싫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것을 자기가 뒤집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에 규제하고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이것에 대한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을 저는 박안수 도지사가 이거는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있는 거거든요. 집행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책임있게 집행을 해야 될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2024년 1월 1일부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박안수 도지사라는 것이죠. 이 준비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준비는 하지 않고 그 판을 깨어버리는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독단이고 행정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송아지를 키워본 사람, 집에서 소를 키워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소가요 콧두리를 뚫지 않거나 꼭비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 소는 농작물을 가서 훼손하기도 하고 농작물을 마음대로 뜯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또 소를 농경에서 여겼던 우리 선조들은 그 소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콧두리를 뜯습니다. 그리고 콧비를 채워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이것을 방향을 세우기도 하고 방향을 또 좌나 우쪽으로 사인을 줘서 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 한 마리가 온 동네 농장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저는 박안수 도지사가 지금 딱 그 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가 콧두리를 끌고 꽃비로 해서 견제를 했지만 집행기관의 장이 독선과 독단적 행정을 한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콧두리와 꽃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 의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회가 주민대의기관의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도의회가 주민대의기관으로서 박안수 지사의 독선, 독단적 행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것을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아주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지만 의회에서 이 폐지 규약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될 책임과 책무가 나는 여전히 노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론 쪽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도지사, 국민의힘 소속의 도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구성되고 있는 경남도 의회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요구를 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 보는 건데 저는 경상남도 의회가 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상남도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의 단순한 거수기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울경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선택한 필수 선택지인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결정할 것이냐는 이제는 의회의 공으로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실은 이런 토론회 공청회 열어야 되죠. 집행기관에서 열지 않은 공청회나 설명회 의회에서 책임있게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그걸 또 거부했죠. 그것은 집행기관의 장도 공청회나 설명을 거부했고요. 또 집행기관 의회의 장에게도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 역시 거부되는 측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기보다는 박한수 전 지사의 거수기의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누군가가 말씀을 했지만 부울경의 굴론복을 차버리고 부울경의 미래 생존 전략을 뒤엎는 이 책임은 박한수 전 지사와 경상남도 의회, 특히 국민의힘 소속에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열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소속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 독선과 독전을 막지 못하는 경상남도 의회, 또 독단과 독선 행정하는 박한수 지사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이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11대 경상남도의 교육위원장이시던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